오늘은 암세포 160%더 파괴한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 실험 결과로 나온 건데요. 실제로 암세포를 이제 이 식품을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보다 140%에서 160%더 파괴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품 잘 공부하시고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100세까지 암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시라사와 다쿠지 일본 의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식품은요, 바로 마늘입니다. 이 마늘은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소개해 드렸죠. 그만큼 이 마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항산화 식품이고 항암 식품입니다. 이 생마늘의 강한 살균력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살모넬라균, 보툴리누스균, 그리고 결핵균, 포도 상구균, 티푸스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증식을 막는 항생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늘에는 알리신이 풍부한데요. 생마늘에 들어있는 이 알리신 성분이 강한 항균 작용과 면역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 알리신은 대체 뭐냐? 알리신은 강한 항균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성분이 바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마늘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독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옆에 가면은 뭐 마늘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늘 냄새가 바로 알리신 성분 때문에 나는 겁니다. 이 알리신 성분은 마늘을 으깨거나 자를 때 냄새의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생마늘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이 마늘을 막 으깨거나 잘랐을 때 이 마늘의 향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게 더 알리신 성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강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신이라는 게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인 건데 우리가 파이토케미컬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했었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향이나 맛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음식 이 식품에서 뭔가 나는 그 맛, 향, 택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필요한 일단 그 파이토케미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파이토케미컬들의 일종이 알리신 성분이 되는 거고요. 이 생마늘의 알리신은 가열함 파괴되어 살균 작용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마늘을 좀 구우면은 뭐 좀 냄새가 좀 덜 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졌기 때문에 냄새 덜 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열을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마늘에 다양한 그 파이토케미컬과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알리신은 가열하면 파괴되지만 다른 성분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생마늘은 암세포와 각종 감염성 세균을 물리치는 대표적 면역세포인 내추럴 킬러 세포 효과를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실제로 1987년 플로리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생마늘이나 마늘 액기스를 섭취한 사람과 전혀 섭취 않은 사람의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역세포를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에 주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마늘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혈액을 채취해서 암세포가 아니고 그 면역세포를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를 암세포에 주입을 해왔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생마늘 또는 마늘 액기스를 섭취한 사람의 면역세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포에 비해서 암세포를 140에서 160% 이상 더 파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의 면역력이 확인이 된 거죠. 마늘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가열하지 않은 생마늘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 조각 반 정도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최소치가 되겠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에 데친 생강이나 올리브 오일을 섞어가지고 데친 채소나 생선을 찍어 먹으면은 좀 그래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마늘을 이렇게 소스나 양념장으로서도 활용해도 굉장히 좋다. 어찌됐든 간에 좀 마늘은 다질수록 잘라서 먹을수록 더 많은 알리신의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마늘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정 마늘을 먹기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마늘 액기스나 환으로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좀 마늘을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마늘은 결국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게 이제 항암 작용, 이제 항암 식품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마늘 자체가 강한 항궁 작용과 면역 작용을 한다. 그래서 하루에 생마늘을 한쪽에서 두 쪽 정도 먹어주면은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제 그 마늘의 섭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과거에 읽은 다른 책에서는 마늘을 일단은 잘게 쪼개어 먹을수록, 그러니까 공기와 접촉면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이제 항암 물질들이 나와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 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을 빻아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기면이 접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조금 이제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마늘을 구워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과거의 책에서는 마늘을 이제 기름에 이제 가열해서 먹어도, 그러니까 구워서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마늘을 이제 오히려 기름에 구워서 먹으면은 마늘에 있는 그 좋은 성분들 중에서 지용성 성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가열하지 말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책마다 조금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급적 마늘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은 좋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급적 마늘을 좀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셔서 그렇게 마늘 섭취의 양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